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준입니다. 이처럼 뇌졸중 학회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뇌졸중에 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즉, 둘 다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알듯이 뇌졸중의 경우 갑작스럽게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진다, 갑작스럽게 말이 어둔하다, 갑작스럽게 안면마비가 생긴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경우도 유사하게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이나 또는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등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점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모두 다가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당히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원인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은 둘 다 혈관이 막혀서 그 혈관이 공급하는 조직에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심근경색의 경우는 심장 근육으로 피가 가지 않아서 심장 근육이 죽는 것이고, 뇌경색의 경우는 뇌혈관이 막혀서 뇌신경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피가 공급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직 손상이 온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당연히 피를 재개통시키는 재관류 치료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모두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 심근경색의 경우 막힌 혈관을 얼마 내로 뚫어야 된다, 그래서 심장 근육을 살린다, 이런 뉴스나 홍보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뇌경색의 경우에도 역시 막힌 혈관을 뚫어서 막힌 혈관을 개통시켜서 혈전을 제거해서 빨리 피를 보내는 것이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원인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한 한 가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듯이 동맥경화반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동맥경화에 의해서 혈관벽에 찌꺼기들이 서서히 쌓이다가 어느 날 이 찌꺼기들이 터지면서 그때 혈전이 형성되고 이것이 혈관을 막는 기전으로 유발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동맥경화반에 의해서 동맥경화증에 의한 뇌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 심장혈관 질환은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이렇게 동맥경화반이 터지면서 심장 근육이 죽는 동맥경화증에 의한 증상 발생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90에서 95% 정도가 이런 동맥경화성에 의해서 심근경색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뇌경색은 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깁니다. 심장과 마찬가지로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물론 통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40% 이상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작은 혈관이 서서히 변성이 오면서 혈관이 막히는 소혈관 질환이 있고, 또 혈관은 아주 깨끗한데, 뇌혈관은 깨끗한데 심장의 판막 질환이나 심장 부정맥에서 갑자기 혈전이 날아가서 혈관이 막혀서 뇌가 손상을 받는 심장탁 뇌경색도 있습니다. 또 뇌경색에는 이런 것과는 달리 뇌혈관에 박리가 있거나 뇌혈관염이 있거나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서 혈액이 온고되면서 혈관이 막히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혈관 질환처럼 동맥경화를 목표로 해서 사용하는 약이 어떤 뇌경색 환자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어떤 뇌경색 환자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급성기 혈관 검사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심장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거의 한 95% 이상에서 심장혈관 조영술을 해보면 간상동맥이 막힌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졸중의 경우, 특히 뇌경색의 경우 어떨까요? 생각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CT 혈관 조영술을 했을 때 실제 혈관이 막힌 것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35%, 어쩌면 그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작은 혈관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타임윈도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임윈도에 내에 치료를 해야지만 환자가 좋은 제후를 보일 수 있다. 심장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는 심근경색은 이런 타임윈도가 최근에 24시간까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뇌경색의 타임윈도는 일반적으로 6시간, 또 극히 제한적인 환자의 경우 특별한 검사를 통해서 물론 24시간까지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실제 상당히 적은 수입니다. 또 임상적 특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근경색 환자들이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심장 통증, 흉통이 생기죠. 또 숨이 가쁘다고 하죠. 일부 환자들은 어지럽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증상입니다. 그에 반해서 뇌경색은 증상이 정말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한쪽 편 팔다리가 마비가 온다든지 말이 어둔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환자들은 단지 저림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환자들은 그냥 어지럼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평상시와는 달리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의 차이는 심근경색의 경우는 환자들이 자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인지하고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뇌졸중 환자, 뇌경색 환자들은 이런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즉 신경학적 장애가 다양하다 보니까 또 신경학적 장애에 의해서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증상을 발견하는 시간이 늦어져서 결국 치료가 늦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할까요?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당연히 심전도 검사를 할 것입니다. 또 트로포닌이라고 해서 심근경색 환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수치에 대한 피검사를 합니다. 정상과 심전도 또 피검사 이것을 통해서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뇌경색의 경우는 심전도나 피검사처럼 이런 아주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는 것은 아직까지 효과적인 진단법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CT나 CT 혈관 조영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MRI나 MR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치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의 경우 막힌 혈관을 뚫는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막힌 혈관의 혈전을 뚫어서 피를 재개통시키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중요합니다. 재관류 손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경우는 막힌 혈관을 뚫어서 피를 보내는 것이 좀 늦더라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뇌경색은 조금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 즉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이 오히려 환자를 해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뇌 조직의 죽은 부위가 너무 넓거나 또는 너무 늦게 혈관을 개통시키면 오히려 출혈을 조장해서 뇌출혈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뇌출혈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다시 혈전이 형성되는 2차 혈전 형성을 막는 항혈전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출혈량이 너무 많으면 이것이 오히려 뇌부종을 유발해서 환자의 예후를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근경색 환자들이 실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통계를 내어보면 재관류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인데 반해서 뇌경색의 경우에는 물론 보고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15%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떻게 보면 혈관의 특성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 혈관에 비해서 뇌혈관은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또 크기도 작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상받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또 심장 혈관은 결국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으로 피가 가서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안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근육은 어느 순간에 많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때 피가 많이 가야 하는데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즉 피의 양, 볼륨이 적게 되면 결국 심장 근육이 손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뇌는 어떨까요? 조금 다릅니다. 갑자기 피가 많이 갈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뇌신경은 일정하게 피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자기가 혈관이 완전히 막혔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환자들도 꽤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본인의 혈관이 막혔는데 본인은 전혀 증상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뇌경색은 우회 통로, 즉 우리가 척부순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피가 공급이 되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환자는 증상이 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후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평가를 합니다. 심근경색은 어떻게 우리끼리 얘기하면 어쨌든 살기만 하면 밥을 먹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심근경색은 얼마나 사느냐 죽느냐, 즉 사망률을 중요한 결과로 봅니다. 이에 반해서 뇌경색의 경우는 사망률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기능적인 삶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 치료가 이 환자의 기능적인 삶, 즉 완전히 누워 지내고 그냥 침상에서 꼼짝을 못하는 삶이나 사망률이나 둘 다 나쁜 예후를 뜻하므로 기능적인 삶의 회복에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를 더 중요한 예후인자로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어떤 비슷한 점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뇌졸중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